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소드라는 게임을 개발한 팀 오란다에서 이번 포스트모템 발표를 맡은 PD겸 팀장 홍수창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개발한 블록소드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록소드는 블록검을 길게 늘려 싸우는 탑다운 뷰 캐주얼 액션 게임입니다. 실수로 마왕의 봉인을 풀어버린 한 소년이 손잡이뿐인 블록검을 들고 마왕을 다시 봉인하러 가는 내용의 게임인데요. 저희 팀은 저를 포함한 기획자 2명, 프로그래머 2명, 그리고 아트 인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팀 구성을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저희 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시청하고 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운드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블록소드의 메커니즘은 꽤 단순합니다. 적을 공격하거나 적의 공격을 피하면 블록 조각이 생성돼서 검이 늘어나고 길게 늘어난 검을 휘두르다가 늘어난 사거리를 소모해서 강력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에너미는 가까이서 공격하려고 하면 반대편으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검을 늘리거나 스킬로 공격해야 한다던가 어떤 에너미는 검이 늘어나서 무거워진 탓에 이동 속도가 느려진 틈을 타서 빠르게 접근해 자폭해 공격하기 때문에 사거리를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늘리고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검에 따라서 전반적인 그래픽 컨셉 또한 블록으로 이루어진 세계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숲속에서 시작해서 마을을 거쳐 어두운 광산을 지나 마왕성까지 다양한 분위기의 스테이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프로젝트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블록소드라는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소드를 개발한 오란다라는 팀의 시작은 학기작 10팀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이미 합을 맞춰본 파트장급 인원 몇 명이 모여서 졸업작품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고 팀 인원 또한 초기 멤버들의 지인 위주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학기작에서 개발했던 픽스마스라는 게임은 적의 공격을 회피해서 공격 기회를 얻는 보스러시 게임이었는데 저는 학기작에서도 PD 겸 팀장을 맡아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학기작에서 액션 게임으로 1등을 먹고 크로니클에 나가서 졸업작품이랑 같이 전시도 하고 스팀 무료 출시도 하면서 긍정적인 리뷰도 많이 모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개발했던 게임들은 전부 하이퍼 캐주얼이나 퍼즐, 플랫포머 같은 소박한 프로젝트였는데 내가 만든 액션 게임, 내가 설계한 보스를 사람들이 계속 트라이하면서 클리어해주고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신기록을 세워주는 걸 보고 액션 게임을 전시한다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액션 게임 개발 재밌는데 액션 게임 할만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저는 훗날 이 선택을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왜 후회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학기작이 거의 끝나갈 때쯤으로 시점을 돌려보겠습니다. 학기작 팀원 몇 명에게 졸업작품 제의를 돌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뒤에 팀원을 막 모으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3D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었고 당당하게 학기작 1등 타이틀을 내세우며 팀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받았던 인원을 찾아가기도 했고 주변 괜찮은 사람을 추천받기도 했는데 1등 정도 먹었으면 팀원 정도는 금방금방 모였겠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팀원 모집을 빨리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잘한다고 소문났던 사람들은 이미 더 팀을 구한 상태였습니다. 팀을 빨리 구할 생각이 있던 사람들은 빠르게 지인 위주로 컨택을 마친 상태였고 어떤 인원들은 나중에 모집글이 올라왔을 때 맞춰서 팀을 선택하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연락한 사람 수가 이제 2자리를 넘어갔는데도 팀원을 하나도 못 모았을 때 든 생각은 이거 큰일 났다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3D 팀원을 한 명도 못 구한 채로 방황하다가 AD님께서 스파인 잘하시는 분들이 남아있다는 첩보를 가져왔습니다. 모여있던 인원들끼리 논의해 본 다음에 저분들이 있다면 3D 말고 2D 게임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의견을 통일한 뒤에 컨택해서 모셔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스파인 애니메이터 분들을 모셔온 채로 저희는 2D 액션 게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팀이 이제 막 3D에서 2D로 전향한 상태였기 때문에 명확한 개발 목표가 없는 상태였고 초반에는 어떤 게임을 만들지 결정하기 바빴습니다. 선배님들의 졸업작품부터 다양한 인디게임까지 다양한 2D 액션 게임을 이것저것 해보면서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팀이 얻은 결론은 바로 기본적인 액션에 조금의 변주만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액션 게임 개발에 대한 괴담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리만 하지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활용하는 자원을 독특하게 해보자는 아이디어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거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몇 가지 테스트해보기도 했는데요. 적의 공격을 패링해서 자원을 얻는다거나 적이 아니라 공을 패링해서 적을 맞추는 것들을 시도해볼 쯤에 이런 것들은 어떤 게임의 일부로 있을 때나 어울리지 게임의 근본이자 차별점이 되기에는 많이 모자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아이디어를 거쳐서 도달한 지점은 적을 때려서 콤보가 쌓일수록 무기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검이 짧을 때는 빠르게 콤보를 쌓아 올릴 수 있지만 검이 길 때는 검이 무거운 탓에 느려져서 콤보를 쌓기 힘들어지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긴 검을 휘두르는 그림 자체가 꽤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침 저희 선배님께서 비슷한 컨셉트의 게임을 개발하셨던 적이 있는 것도 이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조정해가면서 기본적인 액션감을 잡은 뒤에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플레이 테스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픽 컨셉 작업도 어느 정도 병행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척도가 뽑히고 개발이 궤도에 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개발은 첫 번째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독특함을 추구하겠다고 결정한 아이디어이니만큼 마땅한 레퍼런스를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핵심 메커니즘을 정의하는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게임의 재미는 긴 무기를 시원하게 휘두르고 강력한 스킬을 상황에 맞춰서 사용해서 사거리를 조절해가며 적을 신나게 두들겨 패는 것이었는데 메커니즘을 조금만 건드려도 밸런스가 이리저리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이 긴 상태가 조금만 유리해져도 굳이 스킬을 써서 줄일 필요가 없었고 검이 긴 상태가 조금만 불리해져도 굳이 검이 긴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무기의 사거리를 변화시킨다는 플레이 감각이 단순히 긴 무기와 짧은 무기를 번갈아 쓰는 것과 명확하게 차이가 있었으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정말 많은 방향으로 고민한 끝에 지금의 게임 메커니즘과 같은 형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사거리가 증가하는 조건은 적을 일정 횟수 이상 공격할수록 점점 증가하는 초기의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플레이어가 따로 뭔가를 의식해야 사거리가 증가하도록 하면 사거리를 아예 늘리지 않고 플레이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전투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거리는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플레이어는 이를 유지할지 아니면 줄일지만 고민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대신 필드에 사거리를 긴 상태를 요구하는 적만 남아있을 때에는 원거리 적만 남아있을 때에는 사거리를 늘리는 행위가 비정상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또 생겼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회피하면 적에게 직접 공격을 가하지 않고도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전반적인 난이도를 조절했습니다. 또한 무기의 사거리 변화가 확실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사거리가 단계적으로 늘어나기도 했고 적과 자신의 거리를 1차원적으로만 고려하면 되도록 게임의 시점 또한 탑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거리가 줄어드는 조건은 스킬 사용 시에 전부 소모되고 소모한 양에 따라서 스킬의 성능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거리가 한 칸씩 늘어나니까 스킬을 사용해서 줄어들 때도 한 칸씩 줄어들게 구성을 했었지만 그렇게 하니까 검이 제일 긴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킬을 최소한으로만 쓰는 전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검이 긴 상태가 이 게임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으면 했지만 한 번 늘어난 검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 그림은 그것대로 또 별로였습니다. 특히 기본 공격 외에 별다른 플레이어의 액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타만 계속 치고 앉아있는 게 효율적인 플레이가 되는 건 막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스킬을 쓰면 사거리가 초기화되도록 해서 플레이 중에 계속해서 사거리가 변화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스킬 또한 여러 가지를 시도한 끝에 단일 대상에게 큰 피해를 입히며 적에게 접근하는 돌진 형태의 스킬을 만들어서 기본 공격과 확실히 역할이 분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거리가 길 때의 장점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장점 하나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디메리트를 부여해야 할지가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플레이 테스트 중에 적용한 디메리트가 조금만 불쾌하게 느껴져도 검이 긴 상태가 별로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게임으로서 성립되려면 검이 길어진 상태에서 플레이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고 검을 다시 짧게 만들어가면서 스킬을 쓰게 만들어야만 했는데 그렇다고 너무 이때는 사거리를 줄여야 해 하고 강요를 하면 플레이어가 능동적으로 사거리를 조절한다기보다 그냥 게임 디자인에 휘둘리기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향 전환이 느려지거나 검이 벽에 부딪혀서 좁은 공간에 가로막히거나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결정된 내용은 공격 및 이동 속도 감소라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정립된 다음에는 이에 맞춰서 에너미를 디자인했습니다. 제일 큰 고민은 플레이어가 어떤 에너미를 보고
얘는 사거리를 어떻게 해야 상대하기 좋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느냐였던 것 같은데, 사거리가 긴 것을 요구하는 에너미는 플레이어 캐릭터와 거리를 유지해서 멀리서 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했고, 사거리가 짧은 것을 요구하는 에너미는 체력이 많고 넉백 저항력이 있어서 플레이어가 사거리를 소모해서 스킬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게끔 했습니다. 그 외에 시각적으로도 사거리가 길면 좋은, 그러니까 멀리서 때리는 것이 효율적인 에너미들은 조그맣고 잽싸 보이게 디자인됐고, 스킬을 사용해야 상대하기 쉬운 에너미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덩치가 크고 체력이 많아 보이도록 디자인해서 플레이어가 에너미를 딱 보면 어느 정도 행동 양상과 대처법을 예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블록소드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발표가 포스트모템이니만큼 프로젝트가 끝난 지금 제일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각 파트 간의 일정 분배에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정 분배라기보다 그냥 기획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지금껏 거론된 게임 플레이가 잡혀가는 동안 그래픽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계속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단순히 개발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게 된 작업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 초기에 있었던 제일 큰 문제는 처음에 상정했던 것보다 메커니즘을 다듬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학기 시작 전부터 프로토타이핑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 시작 이후까지 계속 메커니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픽 파트에서는 아직 결정된 내용들이 확실히 없는 상태에서 컨셉 작업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중간부터 그냥 사거리 말고 다른 쉬운 아이디어로 갈아타는 게 빨랐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를 정해서 진척도가 나오는 것을 내보여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게임 플레이 개발 도중에 그래픽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 적용될 경우에 아트 컨셉을 통째로 드러내는 경우도 몇 번이나 생겨야만 했습니다. 진척도를 뽑기 위해서 작업에 착수를 했지만 테스트 중에 또 큰 하자가 발견돼서 다른 식으로 접근한다던가 하는 일이 학기 시작 이후에도 반복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변경 사항에 대한 작업은 중간 시연을 2주 남기고 이루어졌고,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컨셉으로 일단 뽑자는 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저희 게임의 컨셉인 블록 세상 역시 2주를 남기고 급하게 나왔던 컨셉 중 하나였습니다. 중간 시연 2주 전에 그래픽 컨셉이 갈아엎어진 탓에 더미 리소스조차 적용되지 못하고 그레이박스만 놓여있던 씬을 본 교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음 주 라운드 테이블에 호출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좀 더 일정 관리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에 감안하지 못했던 메커니즘 자체의 어마어마한 개발 비용이었습니다. 먼저 기획 방면에서의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리 무기와 원거리 무기를 하나씩 들고 있는 게임이라면 무기의 스펙을 조절하고 싶을 때 원하는 무기 하나의 스펙만 조절하면 되겠죠. 근데 한 개의 무기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임이라면 어떨까요? 그냥 공격 하나 바꾸는데 바꿔야 할 수치가 20개가 넘어갑니다.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것들을 죄다 조금씩 바꿔가면서 끝이 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각 사거리 단계마다 할당된 스펙을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 수치의 가지수의 5배만큼의 수치를 수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발 비용을 최대한 줄여도 모자랄 판에 그 무엇보다 개발 비용을 넉넉하게 받아먹는 메커니즘을 골랐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메커니즘을 다듬고 검증할 시간이 더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상정했던 기간에 3, 4배 가까운 기간이 소모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많은 수치를 유지 보수하고 이 젠가 수준의 구조에 새로운 기능을 넣어야 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더더욱 끔찍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방면에서 보면 같은 2D 환경에서 손쉽게 원경 레이어를 통해서 공간감을 줄 수 있는 사이드 뷰와 다르게 탑다운 뷰에서는 시야 자체가 바닥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뷰가 예쁘게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공격 범위를 늘리는 게임이다 보니까 전투 공간이 어느 정도 넓어져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바닥만 보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 바닥을 예뻐 보이게 꾸미는 것도 어려워졌고, 그만큼 룩뎁 과정에서도 시간을 더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메이팅 방면에서도 역시나 탑뷰라는 시점이 발목을 잡습니다. 플레이어 캐릭터가 종이 인형처럼 정면만 바라볼 게 아니면 상하좌우 4방향,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 대각선까지 8방향, 반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외해도 상, 우상, 우, 우하, 하 이렇게 5방향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사거리 단계별로 공격 애니메이션을 따로 만들려고 접근하면 답이 없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서의 작업량을 줄이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플레이어 캐릭터를 제외한 모든 에너미는 영원히 정면만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졸업작품이라는 환경에서 개발할 프로젝트의 개발 비용을 가늠하는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부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배제한 상태에서 개발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화면은 발표 초반에 한번 보여드렸던 저희 팀의 명단인데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액션 게임을 만드는 팀에 이펙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팀을 구성할 때는 이펙터가 없었지만 진행하다 보면 들어오겠거니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D 게임 특성상 더미 이펙트 정도는 어떻게든 처리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었지만
퀄리티 있는 이펙트가 필요한 시점이 오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이펙터 포지션은 채워지지 못했고 자체 제작 및 서포터에 의존해서 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이펙터가 아닌 인원이 이펙트에 들인 시간만큼 원래 해야 할 일에 아쉬움이 남게 됐고 프로젝트 자체에 들어간 이펙트의 퀄리티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뒤로 하고 문제 해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종합받았던 발표 내용에 게임의 디테일 만들기라고 적어서 냈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블록 애니메이션 효과가 포함된 배경 컨셉 살리기입니다. 우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닥밖에 안 보이는 탑다운 뷰 환경에서 장면을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게임에서는 초목의 움직임 등으로 탑다운 뷰에서의 움직임을 표현했지만 저희 게임의 컨셉이 블록이니만큼 이동에 따라서 블록이 눌렸다가 올라오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을 했습니다. 선배님들 졸업작품 중에 조이 컨티뉴라는 게임에도 적용된 방식이었는데 해당 게임은 3D였으나 2D인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해봤을 때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캐릭터의 이동뿐만 아니라 보스의 패턴에도 반응하여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보스가 폭탄을 던지면 떨어진 지점의 블록이 움직이고 보스가 내려찍기 패턴을 쓰면 맵 전체에 파동이 퍼지는 듯한 연출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씬 자체를 좀 더 풍성해 보이게 만들 원경 및 셔레이드와 프랍 애니메이션 그리고 지형에 적용된 구름, 그림자 등 다양한 방면에서 탑다운 뷰 시점의 고질적인 문제를 완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주얼한 조작감 살리기가 있겠습니다. 블록소드의 개발 초기에는 정말 난해할 정도로 조작이 까다로웠는데요. 적이 공격 때문에 넉백되어서 공격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바람에 계속 공격을 휘둘러도 적이 안 맞아준다던가 범위 길어도 이동 속도가 느려서 적을 공격하기가 어렵다던가 하는 다양한 문제가 이 게임의 조작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짧은 플레이 장면에 조작감 개선을 위한 장치가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캐주얼한 플레이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기 쉬운 조작감을 위해서 많은 디테일이 숨겨져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5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기만 하기보다 직접 플레이하면 느껴보기 쉬운 부분인데 블록소드의 기본 공격에는 일종의 추적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적을 공격할 때 적이 공격거리보다 아주 살짝만 멀리 있다면 자동으로 적 앞으로 달라붙으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의 범위는 사거리 단계가 높을수록 더 넓어져서 사거리가 최대치가 되면 점점 길어질수록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적에게도 순식간에 달라붙어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검이 길수록 적을 공격하기 훨씬 편하다고 느끼게 되겠죠. 이런 이동 기능은 공격에 맞은 적이 넉백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던가 사거리가 길어서 멀리서 때리는데 때릴수록 점점 가까이 달라붙게 되는 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예외 처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시가 끝나기 직전에 아직 공격이 불가능한 타이밍에 입력된 공격을 저장해뒀다가 대시가 끝나자마자 사용하는 입력 버퍼와 같은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의 낭떠러지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어가 정말 정면으로 낭떠러지를 향해 돌진하는 게 아니라면 적당히 착지 지점을 조정해주는 대시 어시스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작품을 마무리하며 느낀 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9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스로가 일정 분배라던가 플레이 테스트 활용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고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과 팀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질문 받나요?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혹시 질문 올라오는 게 있다면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자유롭게 많이 남겨주세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 프로젝트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이 프로젝트는 혹시 향후에 추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추가 개발 계획은 아무것도 상정된 것이 없습니다. 네. 아쉬워서요. 게임에 대한 현장 평가도 굉장히 좋았고, 재밌어 하고 또, 이거 혹시 만들어지나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꽤 많았어요, 사실상. 그래서 혹시 개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네요, 지금. 파트별로 추가하고자 하는 팀원. 그거는 지금 발표를 팀장이 혼자 했으니까 다른 약간 아쉬운 점 얘기하고 싶은 게 없나 해서요. 여기 어차피 팀원분들도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 없나 해서. 없나 봐요. 타격감에 관해서 영감받은 게임은 딱히 하나를 고르라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 가지 카타나 제로부터 시작해서 아예 3D 액션 게임인 몬스터 헌터 시리즈까지 정말 다양한 게임에서
활용된 그런 타격감 강조 기법을 이것저것 적용해보고 저희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걸 찾아가지고 조절해서 사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졸업생들이 크로니클 와서 이렇게 이 팀을 얘기하는 경우도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1학년 수업하면서 그 크로니클 방문하고 나서 좀 인상 깊었던 재밌었던 게임 이걸 얘기를 물었을 때 이 팀의 게임 블록소드라고 얘기한 학생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오이즈 어워드에서 수상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슈가 덜 된 것 같긴 하지만 개개인별로 플레이를 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좋은 반응을 보냈거든요. 그 부분을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니 정말 뿌듯한 것 같습니다. 혹시 개발자로서 이 프로젝트가 멈춘다고 해서 다음 개발을 안 하는 건 아닐 테니까 혹시 그러면 다른 게임 기획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당장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전공심화 지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준비에 조금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알겠습니다. 다음 게임도 많이 기대가 돼서 다음에 뭔가 아, 만들어도 꼭 보고 싶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화 가서도 이렇게 작업하거나 할 계획이 있지 않아요? 전공심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추가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긴 한데 프로젝트란 게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확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